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우리 지갑과 계좌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무려 21년 만에 최저치인 2020억 달러로 뚝 떨어졌다는 엄청나고 충격적인 뉴스가 방금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무섭게 중국을 울리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것이 코리아 세컨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죠. 최근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이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기업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이 거대한 무역 적자 감소라는 경제 지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주식 계좌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달 열심히 붙고 있는 코스피 연동펀드나 삼성전자 주식이 내일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지표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 적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돈이 중국에 파는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제 수치입니다. 불과 과거 1년 전만 해도 이 적자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크게 꺾여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만약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면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고 그 커다란 빈자리를 한국 공장들이 채우게 되는 셈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부품이 미국에서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품질이 매우 좋은 한국산 제품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 핵심 기업들의 놀라운 수출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직원들의 달콤한 성과급 파티는 물론이고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은 당장 원자재 수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갑자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렇게 역사적인 최저치인 2020억 달러까지 곤두박질치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핵심 원인을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그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어마어마한 고율의 관세를 사정없이 때리면서 무역 장벽을 엄청나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려면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니까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 수출을 눈물 머금고 포기하게 된 것이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높아진 것도 수입 물가를 자극했지만 트럼프 관세의 강력하고 높은 벽을 넘기에는 확실히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똑똑한 미국 주요 기업들은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멕시코와 한국이 큰 경제적 혜택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같은 미국 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한국의 첨단 핵심 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거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점차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매서운 중국 때리기가 앞으로 계속될수록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막대한 외국인 자금의 강력한 유입과 함께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과거에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삼았지만 이제 그 화려했던 시대는 완전히 저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무시무시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중국에서 짐을 싸고 탈출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향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바로 베트남과 멕시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눈부신 활약을 한번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첨단 기술과 반도체 수입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미국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반도체를 싹쓸이하고 있죠. 겉으로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크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은 한국이 두 번째로 큰 혜택을 보는 코리아 세컨드 상황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이 혼란스러운 무역 전쟁 속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저렴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관세가 붙는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하게 될까요? 당연히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의 자동차 매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고 이는 엄청난 판매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대자동차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지금 들려오는 이 뉴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뜻밖의 보너스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주가만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팍팍한 고용시장에도 모처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을 떠난 거대한 생산 설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투자를 늘리면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완벽하게 긍정적이고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일감을 잃고 멈춰 서면서 중국의 중간 부품을 수출하며 먹고 살던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수입해가던 원자재나 부품의 양도 도미노처럼 확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혜택을 보는 기업의 주가는 하늘로 치솟고 피를 보는 기업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엄청난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묻지마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꼼꼼하게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이 심해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환율 문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외국에서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크게 웃을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사 먹는 수입 소고기나 과일 가격은 무섭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끔찍하고 무서운 인플레이션, 즉 살인적인 물가 상승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결국 공장 가동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우리 생활비는 엄청나게 쪼들리게 됩니다. 물가가 이렇게 무섭게 계속 오르면 우리의 얇은 지갑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쉽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눈치도 봐야 하고 국내 물가도 억지로 잡아야 하니 한국은행 총재님의 머리가 매일매일 지끈지끈 아플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무겁게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이나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덥석 산 영끌족들에게는 이 높은 이자가 매달 숨통을 조이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죠. 물론 반도체 수출이 대박나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잔뜩 받고 주변 상권이 확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오르는 대출 이자와 엄청나게 비싼 밥상 물가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는 평범한 서민들의 피눈물도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거대한 무역 관세 폭탄 하나가 태평양을 훌쩍 건너와서 이렇게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과 아파트 대출 이자까지 모조리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밖에서 달러를 쓸어 담는 거대한 수출 대기업과 안에서 무거운 빚에 허덕이는 불쌍한 내수 시장으로 완전히 두 동강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빈자리를 빠르게 차지한 베트남과 멕시코 역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우리와 전 세계 시장을 두고 무섭게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무서운 사업가이기 때문에 언제 돌변해서 한국에게도 무리한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두 번째로 큰 수혜자라며 마냥 기뻐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시한폭탄 같은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무작정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는 묻지마 투자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거대한 정책 변화와 중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우리 증시에 미칠 파장을 매일매일 예민하게 살피고 발빠르게 쏙쏙 대응하는 생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대부분 아파트에 꽉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환 대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두둑한 현금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헐값에 뚝 떨어진 훌륭한 우량 주식들을 천천히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언제나 경제에서 위기와 기회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다니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히 읽는 똑똑한 사람만이 이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주식을 과감하게 사야 하고 또 답답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다음 단계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냉정하게 예측해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트럼프 임기 내내 더욱 독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완전히 굳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무조건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수출 주도형 대형 우량주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기술적 해자를 확실하게 갖추고 미국 기업들과 직접 손을 잡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북미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을 무섭게 늘려가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출의 대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게임 관련 주식들은 당분간 매수를 피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한국은행이 시원하게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거래량 자체가 뚝 끊긴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리하게 은행 빚을 잔뜩 끌어다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핵심 지역이 아닌 곳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빚을 먼저 갚는 디레버리징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질 때까지 현금을 쥐고 차분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실 때도 원화로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안전자산인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에 일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처럼 환율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만 달러로 가지고 있어도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더불어 물가 상승 방어에 유리한 금이나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고배당 주식들도 불안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들이 미국 무역 적자 뉴스를 보며 그냥 흘려버릴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삼성과 현대가 웃고 내 지갑이 어떻게 변할지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 비법은 없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제의 큰 물줄기만 이해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의 매서운 입김이 언제 또 시장을 뒤흔들지 모르니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 감소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2020억 달러까지 뚝 떨어진 이 엄청난 수치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코리아 세컨드라는 엄청난 기회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죠. 중국이 흘리는 뼈아픈 눈물 뒤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활짝 웃고 있는 이 현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서운 물가 상승과 살인적인 고금리의 압박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여 샴페인을 터뜨리겠지만 평범한 서민들의 내수 경제는 당분간 아주 춥고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영끌 투자나 묻지마, 주식 매수는 절대 금물이며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뉴스 하나하나에 담긴 진짜 의미를 날카롭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들을 노트에 꼼꼼하게 적어두시고 내일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대출 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트럼프의 이 강력한 관세, 폭탄이 우리 경제에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숨겨진 독사과가 될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날카롭고 다양한 의견이 저는 정말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엄청난 통찰력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팍팍한 경제생활에 조금이라도 피가 되고 살이 드는 유익한 정보였다면 그냥 가시면 섭섭하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켜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돈이 드는 최고급 경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변하는 잔인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절대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뉴스를 동네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떨듯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팍팍 풀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롭고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불려줄 돈이 되는 꿀잼 소식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